나름 커브를 오래 탔기 때문에 네, 나름이죠. 나름 뭐 이제 15,000, 16,000 정도 거의 탔으니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커브에 대해서. 네, 오늘 가면서 잠깐 그 썰을 좀 풀까 합니다. 일단 제가 커브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출퇴근 때문에 네,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제가 이제 조그마한 매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재료들을 사기 위해서 매장을 갈 때마다 네, 짐을 실어 와야 되는데 네, 그 짐 실기에는 현재 타고 있는 F800R로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출퇴근도 좀 연비상 무리가 있어서 네, 슈퍼커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2018년식 60주년 기념 빨간 색깔인데 예뻤어요. 딱 첫눈에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의 네,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네, 가지고 싶은데 겸사겸사 해서 네, 이렇게 구입을 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타면서 이제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뭐 일단 단점부터 얘기해 드리죠. 일단 커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어정쩡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굉장히 이게 자세가 어정쩡하게 나옵니다. 이게 탈 때 이게 뭐 여성분이든 뭐 키가 크신 남성분이든 상관없이 아마 되게 자세가 어정쩡하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막상 앉아서 타면. 근데 이제 그 타는 게 뭐 한 5km 미만 막 이렇게 단거리 이렇게 타면은 솔직히 불편함은 그렇게 못 느끼는데 한 20-30km 이상 거리를 타다 보면 네, 이게 포지션이 굉장히 어정쩡하기 때문에 좀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한 것 같은데 불편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딱 앉아서 타면 와 되게 편한 바이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이제 장시간 앉아 있어서 타다 보면 이거 꽤 불편한데 라고 느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앉는 안장 시트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삼각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많이 아립니다. 백입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되게 불편한 느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느낀 단점은 작아요. 커브가 작기 때문에 도로에서 좀 많이 위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작다는 개념이 뭐냐면 옆으로 좀 넓어야 돼, 좀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자체가 되게 얄쌍하잖아요. 뭐 크기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얇기 때문에 도로에서 이제 한 도로를 차지하기에는 너무 그 넓이가 작아요. 그래서 타다 보면은 오토바이들이 동차선 추월을 하는 위험함이 있고요. 그 다음 차들도 저를 이제 스치듯 차선을 물면서 이제 차선 변경하는, 차선을 추월하거나 변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꽤 위험하게 느껴지고 또 작다 보니까 이게 잘 눈에 안 띄나 봐요. 야간에는 특히. 그래서 야간에 좀 많이 위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커브에는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안 보이나 봐요. 그 안 보이는 그 장점,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체 또 작고 하다 보니까 헤드라이터가 있긴 하지만 밝지가 않아요, 야간에.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존재를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뭐 안개등 같은 거 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다 불법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게 그냥 달면은 일단 불법 구조 변경으로 걸리기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단점 중에 또 하나가 타이어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력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게 접지력이 약한 데다가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내리막이나 이런데 이제 빗물이 보이지 않도록 줄무늬 칼국수 이제 도로가 많잖아요. 그 칼국수 도로에 들어가면 이 커브 타이어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엄청 꿀렁꿀렁거려서 이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느낌이 출렁출렁해. 엉덩이 실룩실룩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이러다 자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그 줄무늬 칼국수 이제 도로하고 이게 잘 상성이 안 맞아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단점을 또 생각을 해보면 뭐 거의 그 정도가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이제 어정쩡한 포지션과 시트에서 오는 그 불편함, 두 번째는 바이크가 원체 얇고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이 달뛰지 않아서 약간 위험할 수 있고, 차선을 달릴 때 동차선 추월과 차선 물고 가는 차들이 많다. 오토바이나 차들 많다. 그다음 헤드라이터가 생각보다 밝지 않아서 밤에 잘 눈에 띄지 않고, 아까 그거는 2번하고도 같죠. 몸도 작고 헤드라이터도 어둡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재 같은 칼국수 무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잘 가고 있지만 타이어가 실룩실룩 거리면서 차체가 엄청 실룩실룩거려서 넘어질 것 같은, 슬립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한 요정도가 일단 제가 뽑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점이 있으면 모든 건 장점이 또 존재하기 마련이죠. 커브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공식 연비가 64km인가 아마 그렇고, 제가 실 연비로 타고 다닐 때 대략 50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천천히 더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대략 55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 이제 풀이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MT 쪽에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 선에 닿았을 때 주유를 하면 대략 2.8에서 3리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왔어도 연료가 대략 1리터 정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료통에 4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3리터씩 넣고 타고 다니는데, 3리터 타면은 한 150에서 16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연비, 50에서 이제 55, 60km 사이의 어마어마한 연비. 이게 이제 커브의 모든 단점을 다 그냥 봉쇄하고도 남을 최강의 무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커브의 아까 장점, 첫 번째 연비,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구입을 하시죠. 예쁜 디자인이죠. 이 전 모델은 약간 각져가지고 예쁘다기보다는 그냥 괜찮네 정도였는데, 지금 18년 이제 60주년으로 오면서 둥글둥글하게 모든 게 다 바뀌었죠. 헤드라이터랑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세컨으로 많이 가지시거나 처음 구입하실 때 예뻐서 구입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쁘기 때문에 이게 개성있게 약간 튜닝을 할 수 있어요. 그 튜닝이라는 게 막 구조 변경을 요하는 튜닝이 아니라 막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세 번째 장점으로 하면은 조작이 쉽죠. 클러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엑셀만 돌리면 되고, 기아도 거의 로터리 방식이어가지고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그 쉬운 조작. 그리고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그 쉬운 조작과 같이 겹쳐지는 건데, 조작이 쉽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큰 바이크로 입문을 하셔서 도로에서 적응하시기에는 조금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한 조작을 가지는 바이크를 가지고 입문을 하셔서 좀 도로도 적응하시고 바이크에 대한 어떤 느낌도 아신 다음에 이제 기변을 더 상위 이제 기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초보 발인이 분들이 이제 처음 바이크를 접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쿠터랑 같지만 기아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근데 그런 것도 장점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점하고 단점들을 얘기해 봤는데, 근데 딱히 커브의 장점은 정말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구나. 커브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부품들이 저렴하고 공임이 쌉니다. 이게 엔진오일 가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고, 엔진오일이 공식 센터에서 들어가면은 12,000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것도 그냥 순정 타이어면은 4만원 정도 하고요. 모든 부품들이 다 싸요. 그러니까 타 바이크들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하시는데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유지하실 수 있어요. 엔진 오일은 다른 바이크들에 비해서 자주 갈아야 되긴 합니다. 다른 바이크들은 대부분 이제 5,000km에 한번, 1,000km에 한번 이제 길들이기 오일 갈고 이제 5,000km에 한 번씩 이제 갈면 되지만, 커브 같은 경우는 길들이기 1,000km 이제 엔진 오일 갈고 이제 2,000에서 2,500km 사이에 한 번씩 갈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자주 갈아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F800R 같은 경우는 5,000km에 한 번씩 갈지만 한 번 갈 때마다 대략 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커브는 2,500에서 2,000km 달지만 한 만원 정도 나오니까 5,000km에도 한 2만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 장점이 있는데, 슈퍼처브의 아까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이제 슈퍼커브를 그러면 탈 때 주의해야 될 점, 뭐 다른 바이크도 마찬가지겠지만 슈퍼커브는 이제 특히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슈퍼커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체가 작고 얇기 때문에 동차선 추월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해 두시고 조심히 사셔야 돼요. 차선 걸치고서 그냥 저를 대패날 깎듯이, 대패로 깎듯이 하죠. 그냥 아주 스치듯 지나가는 차들도 많고요, 오토바이도 많기 때문에 그거 항상 조심하시면서 슈퍼커브를 타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슈퍼커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타이어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접지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하실 때 급정거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ABS도 달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급정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슬립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이놈이. 그래서 단계적인 감속을 하셔야 되고, 웬만해서는 급정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커브 타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또 뭐가 있을라나. 그리고 브레이크가 뭐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브레이크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브레이크면 솔직히 불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 잡으실 때 이제 앞브레이크만 잡으시면 또 안 되고, 뒷브레이크만 잡으셔도 잘 안 듣고, 이거를 잘 적절하게 비율을 조정하시면서 잡으시면 꽤 나름 잘 듣습니다. 먼저 뒷브레이크로 살짝 바이크 다운 시켜 주시고 앞브레이크 잡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만이 없을 정도로 잘 잡히니까 이것도 약간 타실 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바이크의 이제 브레이킹은 가장 바이크 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속보다는 솔직히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오토바이 탈 때 브레이크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커브를 타실 때든 뭐 뭘 타실 때든 항상 브레이킹에 주의하시면서 타세요. 그리고 이 바이크에 대한 브레이크 능력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안전거리는 적당히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커브 탈 때 이제 커브 좀 딴 얘기 있긴 한데, 웬만한 이제 매뉴얼 바이크에는 이제 RPM이 나오잖아요. RPM을 볼 수 있게 이제 게이지가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커브에는 보시면 연료, 그 다음에 속도 게이지밖에 없는데, 커브에도 RPM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1, 2, 3, 4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기아로 거기까지가 이제 최대 단수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뉴얼 바이크로 따지면 이게 레드존인 거죠. 그러니까 1단에서는 30km가 지금 레드존인 거고, 2단에서는 50km가 레드존이고, 3단은 80km가 레드존이고, 4단은 120km가 레드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50km로 달리는데 2단으로 달리면 엔진이 지금 최대한 지금 레드존에서 치고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기호가 있어요. 여기 속도계 밑에 보시면 1, 2, 3, 4라고. 그게 각 기아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4단은 솔직히 120km까지 나가질 않기 때문에 커브를 아무리 당겨도
진짜 내리막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한 110km 안 나옵니다. 이게 100km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커브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런 RPM을 보는 대충 그런 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실 때 그거를 잘 알고서 감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타서 보시면 바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이제 엑셀을 당길 때 1단으로 당기면 아마 그 숫자 30km 언저리에서 바이크가 나 살려달라는 이제 소리를 내면서 달립니다. 이게 그때 기아를 바꾸시고, 또 50km대 되면 또 2단에서 바이크가 살려줘 이런 소리를 냅니다. 엄청 시끄럽게. 그때 이제 3단 바꾸시고, 뭐 그 전에 바꾸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달리시면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표시가 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슈퍼커브를 탈 때 매뉴얼 바이크처럼 레브 매칭이 되냐인데, 레브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게 슈퍼커브에서 레브 매칭이 솔직히 굳이 필요하냐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레브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슈퍼커브에서 레버 매칭은 매뉴얼 바이크랑 똑같지만 이제 쓰는 손과 발이 좀 틀린 것 뿐이죠. 매뉴얼 바이크에서는 이제 클러치가 왼쪽 손으로 잡고, 이제 기어 조작을 시프트 페달을 왼쪽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엑셀을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레버 매칭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왼발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슈퍼커브에서는 왼손으로 조작하는 클러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왼발로 조작하는 이제 기어 다운 시프트 페달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러치가 없는데 그 시프트 페달을 이제 왼쪽 발로 이제 기아를 바꾸는 그 기아를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떼지만 않으면 그게 이제 클러치를 잡는 효과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3단에서 4단을 바꿀 때 기아를 앞으로 밟았어요. 밟으면 엑셀이 이렇게 그냥 헛돕니다. 이게 그러다 놓으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클러치 역할을 하면서 기어 시프트까지 같이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N단이고 이제 1단으로 넣어서 제가 아직 안 뗐잖아요, 발을. 그러면 이게 헛돕니다. 이게 기아를 시프트를 잡은 느낌이고, 요거를 떼는 순간 기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단으로 일단 바꾸고, 이제 뒤로 바꾸고 당기면 이제 들어가죠. 네, 요게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레버 매칭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레버 매치 영상은 네, 조만간 여유가 되면은 찍긴 할 건데, 일단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 매뉴얼 바이크에서 하는 왼손과 왼발 하나로 그냥 커브로 해서 왼발 하나로 그냥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 손은 똑같습니다. RPM 보정을 해줘야 돼서, 엑셀링을 해야 돼서 스트로크를 감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습니다. 기아를 가다가 속도가 나다가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다운을 할 때는 엑셀을 풀고, 기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로 밟거나 하여튼 뒤를 밟아야 되죠. 네, 시프트 페달 뒤를 밟아서 떼지 않은 상태에서 네, 클러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RPM 보정을 해주고 다리를 떼면 네, 그때 클러치가 들어가면서 기아가 싹 바뀌는 형식입니다. 이게 네, 이런 식이죠. 지금 동시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2단에서 1단 다운은 하지 않는다. 네, 이게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걸 주의하시면서 타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혼다 코리아 강북 딜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와, 요즘 여기가 선착순이라 그래가지고, 와, 원래 이렇게 차 많이 없거든요. 차 엄청 많네요. 그래서 제가 1등일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슈퍼커브 정비를 마치고 엔진오일을 갈고 지금 집 매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받았고요. 여기가 유턴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슈퍼커브는 엔진 오일을 갈면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다른 것 F800R은 엔진 오일 갈아도 그렇게 그닥 크게 못 느끼겠는데 커브만큼은 엔진 오일을 갈면 그 필링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몸으로. 네, 저는 이제 혼다 코리아 강북 딜러에서 네, 슈퍼커브 15,800km의 엔진 오일을 갈았고요. 그 다음에 부탁드렸던 게 체인 유격이랑 뒷브레이크 점검 이렇게 받아서 지금 마치고 다시 일을 하러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혼다 강북 딜러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전화로 예약을 해서 네, 정비 예약을 했는데 얼마 전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제 예약제가 아니라 이제 순번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전에 먼저 가셔서 네, 그 대기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먼저 이름을 써시는 순으로 이제 정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예약제가 아니라 순번제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매장 9시 오픈인데 8시 55분에 도착했는데 제 앞에 다 4분 정도가 지금 있었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가는데 공임이랑 이런 거 다 해서 11,500원 정도 들었고요. 12,000원이 안 들었습니다. 네. 커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부품들이랑 정비할 때 드는 비용이 굉장히 나름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하시는데 좀 많은 이점이 있는 네, 바이크죠. 앞에 소방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차선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차니까 어쩔 수 없죠. 일이 터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오토바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되잖아요. 너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지정차로,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서 있어 버리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부득이하게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저게 방금 소방차여서 그렇지, 솔직히 도시 다니다 보시면 그냥 주정차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계속 차선을 계속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정차로. 그러니까 취지는 좋죠. 효율적이고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다들 만든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게 적용되는 게 자동차에 한해서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겁니다. 오토바이는 그 자동차 전용 지정차 로드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같이 가보시면 알아요. 다녀보시면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불법 주정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싹 없애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싹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로 기반을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은 두말 없이 지킬 것 같은데, 그냥 딱하니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지켜라 이래 버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앞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차량 막히면 저거 기다릴 수는 없죠. 앞에가 뻥 뚫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정차로를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못 지키는 게 이게 합법적으로 못 지키는 거냐 아니면 이것 또한 지정차로 위반이냐, 이제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때그때 잡는 사람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저거를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다 지켜야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에 따라 이게 나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골목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끝차로는, 우측차로는 저런 골목에서 나올 때 도로를 신경 쓰면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확확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 지금 이렇게 택시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서서 그냥 사람을 태워버리죠. 그러면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악법이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벌금을 딱지를 끊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거죠. 근데 뭐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얄짤없이 그냥 걸려서 그냥 딱지를 떼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블랙박스나 액션캠 같은 걸 반드시 켜고 주행을 하셔야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단속에 걸렸을 때 해명이라도 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도 앞에 또 차가 저렇게 세웠죠. 그럼 당연히 전 하선을 옮겨야 됩니다. 요 틈으로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저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어쨌든 저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출퇴근할 때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